오늘 수학 문제 틀렸다고 화내셨나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방학이라서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엄마도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작은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한테 쉽게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틀린 문제를 채점하시다가 화를 내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는 화를 내는 일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태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집중을 안 한다든지 하기 싫어서 막 오만 짜증을 부린다든지, 뭐 저는 그런 태도를 컨트롤하는 거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틀렸어도 일체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아이들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잘못일까요? 틀린 게, 저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짓말이나 뭐 이유 없이 누구를 때렸거나 그런 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지, 틀린 문제는 자기가 원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대충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읽지도 않고 막 답까지 찍은 아이들이 있고요. 하물며 연산 문제집에다가 답을 진짜 만들어서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혼내야 되죠. 이건 틀려서가 아니라 공부를 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아는 대로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틀리건 맞았건 간에 피드백을 주시면 안 되죠. 많이 틀렸다고 해서 나쁜 피드백, 많이 맞추면 좋은 피드백,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문제를 맞추기 위한 학습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민하고 여린 아이들은 엄마의 눈빛, 채점하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많이 틀려서 엄마 표정이 안 좋은가 봐, 엄마가 나한테 지금 레이저 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엄마가 아이가 없는 데서 채점을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채점하다 보면 이렇게 열이 받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감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채점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는 또한 엄마한테 정신건강 좋지 않으니까 그냥 없는 데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감추기 시작해요. 내가 자꾸 틀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때려 맞추려고 하죠. 근데 이건 수학에서는 큰 불상사를 야기시킵니다. 수학을 점점점 못하는 길로 가게 돼요. 모르는 걸 감추기 시작하면 처음에 티가 안 나죠. 몰라요. 잘 맞추는 줄 알고 막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되게 빨리 체크되지 않고요. 1년, 2년, 몇 년의 시간이 누적돼야 얘가 그동안 제대로 알고 한 게 아니었어, 얘 그동안 모르는 걸 감춘 거였어를 굉장히 늦게 발견하게 돼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게 거짓을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한 답에서 내 모르는 걸 감추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해나가려면 긴가민가 할 때 틀려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낮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한 개념 또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풀이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걸 앗아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틀린 것에 대한 피드백은 모르는 것을 감추게 유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죠. 수학은 자신감, 막 근자감이어도 돼요. 그 뿜뿜이 있어야 돼요. 뿜뿜이 있어야 한번 해볼까?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풀어야 실력이 늘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듣기만 하잖아요. 문제 푸는 선생님 설명만 듣잖아요. 안 늘어요. 수학은 절대 안 늘어요. 내가 연필을 움직여서 직접 풀어야 느는데요. 얘를 보니까, 이 문제 보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 이거 못 풀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문제를 걸러서 풀잖아요. 풀 수 있는 것만, 쉬운 것만 풀고 조금 생각하고 좀 어려우면 안 풀고. 안 늘어요. 정말 안 늘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주셔서는 안 돼요. 틀린 것에 두려움을 가지면 문제를 풀기가 싫고,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응용이나 심화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력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당장은 자기 학년 기본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기본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아이들의 수학 자신감을 꺾는, 수학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거 어제 엄마가 설명해 줬잖아. 이런 얘기. 네. 근데 이럴 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아이가 그 설명을 들을 때 오케이,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알아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근데 그걸 비슷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것은 이 문제를 왜 틀렸어가 아니라 왜 그때 설명해 줄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비슷한 유형을 틀렸겠죠? 그러면 왜 그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걸 얘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긴 해야 돼요. 이건 메타인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너가 이 문제를 맞췄어.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맞출 수 없었다는 건 처음에 그 설명을 들을 때 너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그 기분을 다시 생각하게 해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이 설명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들면 내가 지금 약간 아리까리? 아리송송? 긴가민가?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풀지 못할 수 있겠다. 나 틀릴 수 있겠다. 나 못 풀 수 있겠다. 이러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해야겠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피드백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왜 이렇게 틀렸냐, 또 틀렸냐, 그만 틀릴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로 아이들한테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오늘부터, 그동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지 않기로 우리 2022년도 약속을 하는 걸로, 네, 꼭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